아, 그 안가의 손님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뒤에 그 임시의자까지 꺼냈었네. 몰랐었는데. 꽉 찼었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정청래원 때문이죠. 다 내 덕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 의견을 소중하게 접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1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얘기도 했었고, 5.18 얘기도 했었고, 19대, 20대 얘기했었는데, 자, 2부에서는 새누리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네 분이 그 선거가 끝났음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 내내 계속됐죠. 그렇죠? 네. 나 앞으로 이게 좀 계속 더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거는, 잠복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네. 대선 때까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정치 예언으로서, 네. 정의화 의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상이지만, 정의화와 유승민이 뭉쳤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지. 또 하나의 정치 세력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세지. 그러면 또 하나의 국민의당이 생기는 겁니다. 새누리당 입장으로서. 그러면 사자구도가 되는 그렇죠. 거죠. 지금 비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버터리 살 수도 있겠다.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뭐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새누리당이 대선에 진짜 지겠는데 하면 네. 저쪽 DNA상 네. 야 그럼 일단 뭉치자. 근데 이번 양상은 그거하고 그거하고 말다. 조금 다른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구심점이 없어서 상당히 헤맸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똑같이 겪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근혜 이후 구심점이 없다. 그렇습니다. 네, 선거의 여왕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정의화 의장이 하여튼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제3세력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빅텐트론을 그렇죠. 주장했거든요. 은근슬쩍 흘리고 있는데 네.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직을 간두고 이렇게 한 전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이죠 이번에.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되면 당연히 탈당하고 무소속이 되거든요. 예. 국회법상. 네. 오늘 정치적 탈당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새누리당 네 분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을 한 개 내면서 그게 비박들의 소위 말하는 반란을 통해서 상시청문회법이 통과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박이 또 발끈하고 나섰죠. 네. 지들이 통과시켜놓고는 새누리당 합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자 일단 이 상시청문회가 뭔데 청와대에서 지금 저렇게 반발하는지 일단 이거부터 네. 짚어봅시다. 상시청문회가 뭡니까? 국회는 상임위원회가 있죠. 네. 18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18개 상임위원회에서 19대 국회는 법안 소위가 4대 4였어요. 그러면 과반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도 야당이 반대를 하면 통과를 못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과반수가 요구를 한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세를 해야 되죠. 힘을 합쳐서 과반을 넘어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죠. 그럼 야3당이 그냥 하자 그러면 그냥 하는 거네요. 과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 법대로 한다면 새누리당이 저렇게 펄펄 뛰는 것도 이해 못할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언제든지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임위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정부 여당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을 좀 정비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좀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는 있는데 그냥 국회라는 것이 여야가 있고 타협이 있는 거잖아요. 절충이 있는 거고. 근데 무조건 요구를 하면 그럼 청문회를 다 열어야 되냐. 이것도 사실은 좀 무리한 것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민감한 그 사안이라는 게 다 각자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건이라든가 예를 들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악용의 소지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또 청문회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반대 경우로. 그러니까 이번에 정권 교체했는데 새누리당이 이걸 악용해서 매번 청문회법으로 발목 잡으면 그렇습니다. 그것도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5년 7월에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44명이 이거보다 더 센 상시 청문회법을 발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항상 매력 있는 카드예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미국 의회에서는 하루에 10건 정도 청문회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1000건 정도를 미국에서는 상시 청문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미국 제도를 선호하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자기 논리와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말씀 다듬을 필요는 있다 치고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번 국회법처럼 아웃되는 겁니까? 당연하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치 못할 사정은 예를 들면 정부에 돈이 없어요. 근데 이 법이 통과되면 예산이 감당이 안 돼. 그런 경우는 나름대로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본인들이 야당일 때 이미 주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럼 위헌 소지가 없었느냐. 지금 셀프 위헌 논란을 일으키면서 지금 이 법을 폐기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2005년도에는 그럼 뭐냐는 거죠. 이런 게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행정부가 국회를 탄핵한 꼴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무슨 예산 부수 법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타협과 협치, 그리고 실제로 여소야대 전국에서, 청와대에서, 여당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는 것은 면목구어 일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연목구어. 당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청와대에서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거부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크게 무슨 손해볼 것도 네. 없고 자기들이 내는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여야가 또 싸워서 이 사안을 여러 가지 자기들이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목표로 이걸로 시끄럽게 국회가 싸운다라고 이런 프레임을 걸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덫을 놨다면 그런 예. 얘기겠죠. 예, 예.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거를 거부한들 우리는 우리대로 민생 위주로 가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법이 통과되면 다 양면이 있고 음양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통과돼서 국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야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당으로서는 아주 큰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혹시 악용되든 뭘 하든 간에 어떤 정치적인 일은 언제든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것이 통과돼서 야당이 상시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야당이 정권 교체를 하는 데 있어도 상당히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려되더라고.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대로 가면 네. 정권 바뀌었을 때 새누리당이 계속 이걸 빌미해서 발목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법안 통과가 100대 0 게임은 없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시대로 그 정의와 국회의장이 나가서 당을 만들 가능성도 있나? 지금 그게 목표죠. 그렇게. 그럼요. 정치인의 정치 행위는 늘상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게 아니면 빅텐 토론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화 의장이 국민의당과 손잡을 확률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국회의장들은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고 나면 보통 은퇴를 하죠. 명태죠. 네. 은퇴를 하고 다시 출마하거나 정치 행위를 하지 않고 그 국가의 원로로서 보통 이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건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관례상. 관례상 무슨 재단을 만든다거나 무슨 뭘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정의화 의장은 그렇지 않아요. 본인의 정치 인생 중에서 가장 센 정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하고도 맞부딪히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을 정치적으로 탈당한 겁니다. 그러면 본인도 대선 후보로서의 그런 뜻이 있는 건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뭐 들어오신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보면 당은 항상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대요. 그럼요. 그러면 안철수 당이랑은 합당할 가능성은 없죠. 그건 모를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죠. 예. 대통령 후보가 둘인데. 오늘 박지원 원내대표가 정의와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멘트. 뭐 손학규 의원도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환영한다 이런 뉘앙스로 멘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이합집산이 가능해요? 이합집산 늘 있어 왔던 무섭다. 것이죠. 예, 예. 그렇게 맞지 않았던 목표를 다루고 했던 사람들이 서로 모이기도 그럼요. 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예. 3당 합당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 국회의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 얘기해야 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할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은 거죠. 뭐 국민의당에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그렇죠. 있죠. 목리만 부리지 않은 이상 네.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누가 하느냐? 네. 뭐 일단은 문희상 의원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만은 박지원 의원이 뭐 지가 뭔데 친노는 안 된다. 당신은 친노니까 안 된다고 그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었고 또 정세균 의원도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생각이 있는 게 뭐야? 대놓고 나서셔야지. 이석현,
원혜영 의원도 뭐 부의장도 이름이 하고. 오르내리고 있고 이석현 박병석 부의장, 예. 전 부의장. 당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뛰고 있는 것 같아요. 당내 의견은? 투표권이 저는 없어요. 네. 아직 얘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투표권이 있는 손혜원 유권자 얘기해 보세요. 진짜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모두가 다 예. 문 대표가 자기를 밀고 있다 그래요. 아, 국회의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러면서 왜 친노 난리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친노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문 대표가 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죠. 그거는, 네. 모두가 다. 그렇죠. 예. 근데 과연 그래서 문 대표님이 누구를 밀까를 이제 제가 이제 좀 찍어봤어요. 했더니 그걸 말로 할 수가 없대요. 친소관계가 다 있는 사람들이라 이게 뭐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래서 다 있다 그러는데 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문 대표님이 누구를 미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아까 투표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현역 의원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네. 당에서 네. 누구를 한번 일차 예선을- 그게 제일 무섭대. 1차 경선을 합니다. 경선을 해서 물론 비밀 투표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가 탄생을 하면 각 정당에서는 익스큐즈가 돼요. 그리고 이름을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써도 돼요. 네. 손혜원이 한 표 나왔다 그러면 본인이 쓴 거죠. 그래서 국민의당도 새누리당도 합의가 되면 대부분 그 사람 이름을 써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합의가 되면 네. 그렇죠. 혹시 손혜원 의원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말을 못하고? 알겠습니다. 이따 살짝 저한테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거는 정치 도의상 누구를 찍어서 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실익상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럼 괜히 정만 그래서 대표가 뭐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아, 또 문 대표도 투표권 없잖아요. 없지.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진짜 이럴 때는 이럴 때 말 조심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립 서비스라는 말을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대세를 장악하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 당할 워딩을 문 대표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사실 이제 그분은 조심스러워. 이게 예를 들면 좀 저 좀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 도와주기로 했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전화를 안 받는 게 상수야. 안 만나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언론적으로만. 네.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동교동고 가서 이의회에서한테 할까지 언론 플레이 대해서 또 그렇죠, 김은걸 위원장이 가서 그게 아니었고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질 수는 있겠죠. 네. 아, 참. 김홍걸 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초대 손님 한 명씩 안 부르나요? 불러요. 뭐 있을 때 한 부릅시다. 예,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불러요. 궁금해하거나 뭐 이런 일 있을 때 네. 어떤 이슈가 생기면 초대 손님 부르는 걸로 하고 진짜 나타났다 할 때는 정청래 의원이 이제 찍새로서 네. 사람들 잘 불러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끈이 떠져가지고 아니야. 지금도 영향력이 있어요? 상당해요. 알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봉화마을 가보니까 상당히 있어. 영향력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자들이 와서 인사를 해. 어, 제가 누굽니다. 이렇게. 난 처음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와서 이제 인사하고 제가 누굽니다 하고 막 그래요. 네, 그러면 근데 왜 나한테 국회의장 후보들은 이게 섭외를 안 하는 거야? 저기 원내대표 후보는 했잖아. 원내대표. 네. 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부에도 광고가 붙었습니다. 자, 방금 들으신 광고는요. 에어컨 청소 광고입니다. 관우 홈케어라는 곳에서 이 방이 지금 이렇게 더워. 에어컨이 지금. 아니요, 요거는 이 업체에서 청소를 해줬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시원하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시원합니다. 그렇죠. 시원해요. 냄새도 좋죠. 네. 와서 청소를 해주는. 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50도의 고온 스팀으로 때를 완전히 녹여버리고 마무리는 편백나무 향으로 깔끔하게 어머 너무 좋다. 예. 그런 서비스 하는 데가 있구나. EJ에서 딱 한 번 광고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일감이 너무 밀렸답니다. 주문이 폭주해가지고. 진짜로. 그래서 원래는 서울 경기만 하기로 했었는데 너무 전국에서 전화가 와서 대전 청주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에어컨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전화하셔서 날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때를
에어컨대를 깔끔하게 벗기시기 바랍니다. 저의 정치적 기반 예. 부산에서도 많은 애용 바랍니다. 왜 정치적 기반이에요? 아, 김비호. 자, 서비스 문의는 010-4443-7489 4443-748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정치 알아야 바꾼다 광고를 내고 또 한 번 대박이 나면 다음에 또 광고를 해주시겠죠.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소개해드렸고, 저희 사실은 공개 방송이 좋은 게, 또 밖에 계신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1부 끝나고 두 분께서 한 20여 분간 또 팬들하고 담소도 나누고 또 사진도 찍고 하셨는데, 긴급으로 쪽지를 또 한 분이 주셨습니다. 두 분께 꼭 물어봐 달라고. 질문 내용이 뭐냐? 김한길이 입당한다는 소문에 혈압이 올라서 달려왔습니다. 여기로 진짜냐 묻고 싶어서. 진짜 그래요? 네. 그런 일이 있어요? 자, 손 의원님, 정 의원님 시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짜 모르는 얘기거든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아, 무서워.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선이 임박하게 되면 이제 새를 귀합해야 되고 그때는 다 이해가 되고 양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양해가 되는 시기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김한길 의원이 타이밍을 이번에 참 놓쳤죠. 조금만 더 참았으면은 국민의당이 이번에 하여튼 어느 정도 성적을 냈으니까. 그런데 그만 불출마 선언하고 뭐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에게 또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이제 판단이잖아요, 판단. 그리고 또 타이밍에 맞는 적절한 이런 판단. 그러니까 홈런 타자도요. 예를 들면 150km 강속구가 날라왔을 때 정확한 타이밍으로 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찰 개수 들어오는 공과 내 배트가 맞았을 때 담장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홈런 타구를 칠 때 그 0.000 몇 초의 그 타이밍,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이 포즈, 그 준비 상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정치인들이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총선 국면에서 이런 홈런을 날릴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타자가 한 명 있다. 손학규입니다. 맞아요. 네, 호불호를 떠나서 아마 총선 3일 전에 예를 들면 전국을 돌면서 지지유세를 했으면 아마 총선이 이렇게 일당이 된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확 올라가죠. 그렇든 네. 그렇지 않든 간에 그렇죠. 아 손학규 덕분이다. 이렇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뭐 그거를 속사정은 저는 대충 짐작을 합니다. 예측은 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지율을 보셨대요. 전 대표가? 무슨 지지율? 우리 당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걸로 봤죠. 일주일 전에. 그걸 보고 접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고 생각한 안 거잖아요. 되겠다는 거지.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당이 정말 백석도 못 얻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나가- 문 대표는 뭐 정기 은퇴 코스로 가는 거고 그러면 구원투수로 아마 등장하리라고 본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나왔어야지. 그러니까 그래 나와서 이 좋은 기회가 그 사람은 나왔으면은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 같아.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그때 나와달라고 하고 그랬을 때 어쨌든 나왔으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텐데 하여튼 그 타이밍을 놓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세 판짜기잖아요. 근데 세 판짜기에 맞는 그 상황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폭망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세 판을 짜야 되겠다. 이게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됐어요. 감동도 없어. 근데 세 판을 짜자는 거니까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한길 타이밍 얘기하다가 이제 손학규 타이밍까지 왔는데 근데 김한길 전 의원을 왜 저기 입당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지 지금? 아니 지금 입당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근데 누가 아까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분도 어떻게 소문으로 어디서 소문? 예, 풍문으로 들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분이 불출마한 거는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안 나온 거거든요. 그때는 국민의당이 폭망할 때였어. 네. 막 떨어질 때.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한 것이죠. 예. 정청래 컷오프 되고 이럴 줄 몰랐지. 나와도 안 그러니까 나요. 정청래가 컷오프 될 줄 몰랐나? 그래 어쨌든 두 분은 처음 듣는 얘기다. 네. 예, 그러면 일단 낭설인 것으로.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낭설일 수 있고 풍문일 수 있고. 현 시점에서는 네. 그렇죠?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거. 이분이 혈압이 올라서 달려왔답니다. 요 맨 앞에 앉으신 분, 예. 이 정도면 궁금증이 해결됐어요. 혈압은 잘 관리해야 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오셔서 바로바로 쪽지 주시기 바랍니다. 쪽지 예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쪽지로 바로바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릴 게 반기문 이야기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입국했습니다. 오늘 입국해서 이제 제주도로 갔다고 하는데 저는 새누리당이 처음에 총선 패배하고 원내대표를 정진석으로 뽑고 또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이원종을 뽑고 또 김용태 의원을 또 뽑고 근데 이 세 분이 다 충청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반기문 띄우고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반기문 카드에. 그것도 친박에서는 지금 내세울 만한 카드가 없어요. 대통령 후보가. 다 비박밖에 없어. 그래서 친박 반기문 이렇게 이제 한 라인 구성하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반기문이 이렇게 쑥 와가지고 또 공식 행사 뭐 제주도는 공식 행사니까 공식 행사 말고 경북을 방문하는 걸 잡았더라고요. 안동하고 경주를 굳이 왜 안동과 경주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이 작가 고향 방문을 하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우리 고향 왜 가네 연락도 없이. 이것도 어쨌든 대통령 선거 때 유리한 포석을 잡기 위해서 TK를 공략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대통령 그 출마해서 자꾸 물어보면 한국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는 했지 안 나간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워딩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임기 마치면 그때 가서 뭔가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거의 나 출마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으로 봤을 때 반기문 총장은 매력적인 카드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실 유엔 사무총장을 했다는 그 네임밸류 거기서 오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리더십 뭐 이런 것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위협적인 카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놓고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박에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반기문은 상수다. 네. 그렇죠? 그리고 벌써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 있잖아요. 80% 이상이 반기문을 지지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전해드린 얘기인데 반기문 총장이 새벽 4시에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유엔 사무총장은 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어떻게 됐나 뭐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국내 정치 뉴스를 주로 본다는 썰이 있어요. 썰이. 썰이죠. 예, 예. 그래서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호수에 있는 백조? 겉에서 볼 때는 우아한데 물 밑에서 물 밑에서는 엄청난 물갈퀴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 총장이 어쨌든 유엔 사무총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계속 북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와서 첫 말도 북한 내에 가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화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역시 박 대통령이 지금 북한하고 대화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차별화를 또 두려고 또 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사실은 정청래 의원 말처럼 유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뭐 중요한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유독 또 북한 얘기만 자꾸 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 자, 미국의 입장으로 보면 예. 한반도 이슈는요 메인 이슈가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도 아태 소위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주로 이렇게 담당하는데 우리는 뭐 미국이 거의 전부인 것처럼 외교에서 이렇게 되지만 미국의 외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반도 문제는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인 거죠. 유럽은 지금 난민 사태를 가장 크게 두고 있고요. 그런데도 전혀 유엔 사무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우려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반기문 총장은 이미 자기가 정치의 뜻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정보들이 우리한테는 있었잖아요. 성완종 사건.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쪽엔. 대선 후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기문이라는 카드가 좋은 카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양반을 엄청 만났잖아요. 중국에서 만나고 어디서 만나고 계속 가는 데만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라는 거는 누가 대통령을 나오려면 참으로 오랫동안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오랫동안. 근데 반기문이라는 분이 사무총장으로서의 뭐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이제 업적을 쌓았다고 그 자리로만도 이렇게 그런 분이지만은 과연 저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람들한테 이제 돌아와서 자기의 어떤 캐릭터로 자기의 정체성으로 어필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 친박이 만들어준 박근혜가 만들어준 대통령 만들어줘봤자 후보였죠. 지금 뭐 그 정도. 그래서 저는 그 성한족이나 이럴 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때는 그 사람이 만약에 관심이 있었다면 야당 쪽이었을 가능성이 그때는 뭐 있는데. 야당으로 갈까 여당으로 갈까 뭐 그런 논쟁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자 반기문은 이제는 뭐 무조건 여당 후보로 나오겠죠. 만약에 나오면은 야당 후보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입장 혹은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저쪽 카드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반기문 카드가 다른 사람 후보라는 것보다 더 괜찮다라든가 위협이 될 거라든가. 적어도 김무성보다는 우리한테는 더 위협적인 카드가 될 것 같아요. 이 작가는 왜냐하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기문 카드가 우리한테 괜찮다고 봐요. 저도 괜찮다고 봐요. 김무성보다는 그런데 더 위협적인 건 사실이에요. 아니야. 근데 김무성은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김무성은 어차피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유승민 같은 사람보다는 저는 우리한테는 더 좋은 카드. 유승민 카드보다는 좀 괜찮다고 네. 보고요. 근데 뭐 유승민은 뭐 대통령 때문에 절대 안 될 거고요. 자, 근데 어쨌든 충청도 출신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87년 대통령 이후 92년 대통령 선거부터 계속해서 충청을 이긴 사람이 대권을 가져갔습니다. 네. 그래서 반기문 대방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잘 얘기했다고 봐. 저도. 그렇죠? 그래서 불펜 투수. 불펜투스 얘기를 난 잘했다고 봐. 좀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뭐 두 사람이 경쟁할 수도 있는 거고 문 대표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문 대표 옆에 반기문이 붙기 전에 문 대표 옆에 안희정이 먼저 붙은 그렇죠. 거야. 네. 그래서 충청도 분들한테 그치. 희망도 나도 주고 갈수 있어. 그렇죠. 선택지를 주는 거지. 난 너무 잘했다고 봐. 그래서 잘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는 그 표현이 참 예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불펜 투수. 왜냐면 워밍업 하고 있겠다는 거죠. 아니 뭐 출전기를 얻을지 모르지만 나는 몸 풀고 있겠다. 몸을 만들고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거예요. 네. 그 자리에 딴 사람 들어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상품을 팔 때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이 대기업에서 이 제품을 하나를 냈어. 이게 되게 히트를 해. 그러면 이제 딴 집에서 이걸로 비슷한 미투 상품을 내고 미투 상품이라 그래요. 이걸 내기 전에 여기다가 색깔 다르게 해서 맛별로 이렇게 몇 개를 해서 이렇게 네 대를 차지하고 그걸 있어요. 미투 상품에 미투. 미쓰리. 미쓰리. 미투 상품이라 그래. 미투 상품이 나오기 전에 여기서 이 볼륨을 키워버려요. 그래서 여기다 3-4개를 만들어놔. 그렇게 놓으면은 얘가 들어오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저 박수 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충청 대망론이 나온 이유가 그럼 나도 그러면 미투 상품으로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좋습니다. 후보들이 저는 많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저도 좋다고 봐요. 그것도 잠정수도 많았으면 나지.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경쟁해갖고 결국은 결선 투표 가서 한 사람 밀어주면 뭐 되는 거니까. 근데 충청도 대망론 이야기 계속 나오는 게 충청도 인구가 지금 늘어났거든요. 호남보다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네. 충청도 인구가. 그리고 예전부터 계속 캐스팅 보트를 쥐었는데 이제는 충청 출신이 직접 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혹시 고향에서 그런 얘기 반기문 대망론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고향에 안 가. 안 가? 어쨌든 만약에 뭐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만 반기문이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 국민의당도 후보를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자, 당연하지. 3자 구도로 갔을 때 네. 그러면은 야권의 승리가 가능할 것인가? 요원할 것인가? 뭐 가능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준비는 3자 구도로 준비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부터라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의당까지 포함하면 4자 구도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뭐 후보 단일화 이거는 저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네. 그래 본다면 하나의 묘안으로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심상정 대표가 얘기했죠. 결선 투표제. 그 야당에서 각 당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해서 그 방법으로 단일화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연합 정부를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섀도우 캐비넷도 미리 발표를 하고 그래서 정부되면 정의당에는 누가 하고
뭐 국민의당은 누가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자리 한다 하는 것은 미리 개각 발표를 미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립정부를 구성할 거다. 야당 연립정부. 저는 2004년도 때부터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민주노동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프로라도 가져가거든요.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2, 3%로 좌우되는 대선판이 된다면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정의당하고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국민의당에서 그걸 호언할 것인가. 자기네가 자신 있으면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안철수 대표는 사실 당을 새롭게 만드는 게 본인이 결국은 대통령 하려고 만든 거 근데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이번에 이제 성과를 낸 것은 네, 분명한 네. 사실인데. 자신감 붙은 거지 지금. 그렇죠. 그렇죠. 자신감 붙었죠. 근데 이제 지금 호남에서 지지율이 급격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민의당이 총선 이후에 진짜 호남에 있는 분들에게 큰 실망을 준 게 뭐냐면 국회의장도 뭐 여당에게 줄 수 있다, 협조할 수 있다. 네, 그랬었죠. 그리고 연립정부 연정론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호남 민심이 긴급하게 반응한 거죠. 화들짝 놀라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난 정치 10몇 년 하면서 이런 경우에 워딩을 처음 들었어요. 저는 새누리당 후보는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코미디거든요. 아니, 국민의당 대표가 현직 대표가 어떤 질문이 나왔든 간에 저는 새누리당 후보는 안 할 겁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뭐라고 논평하기도 좀 그럴 정도로 아주 신선했어요. 하여튼 뭐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네. 어쨌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네. 지금 홍보위원장 그대로 하시는 거죠? 뭐 저는 뭐 그냥 하라 그래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경쟁자가 많았대요. 아 그랬어요? 딴 어떤 계파에서 다른 사람을 시키려고 했대요. 근데 우리 그 김 대표께서 버럭 화를 내시면서 무슨 전문가를 놓고 무슨 소리냐 해서 저를 시키셨대요. 자 그래서 이제 홍보위원장이 할 일이 이제 상당히 많고 많은 분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 걱정은 마세요. 본인이 돌아봤을 때 총선 자평 홍보위원장으로서 저는 뭐 미련 없이 했어요. 저는 뭐 누가 뭐라고 전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후한 사람은 아니에요. 일한 것들에 대해 항상 아쉬움 같은 거를 먼저 보는 사람인데 저는 이번에는 제가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했던 일들이 총선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첫째는 우선 모두가 아무도 관심 없었을 때 제가 당명을 바꿨잖아요. 예. 그거는 어느 누구도 나서지도 않고 할 마음도 없었던 것을 그냥 한 달 만에 공모를 통해서 돈도 거의 안 들이고 제가 당명을 바꿨죠. 제가 당명을 바꿨을 때 그 당명을 갖고 광고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거기 당에서는. 근데 그때 새누리에서는 뭐 거의 10억이 넘는 돈을 썼다 그래요. 광고에. 우리가 당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근데 저는 내가 어이가 없는 게 제가 그랬어요. 우리 당에 대표실 문 밖을 나가면은 기자들이 200명이 우리 당에 붙어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이 우리가 왜 돈을 주고 광고를 해야 되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좀 어이없어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그런데 사실은 제가 거기서 그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리고 이제 광고가 될 만한 그런 이 내용들을 계속 제가 뿌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정치부 기자들이 우리 당명이 바뀐 것을 순식간에 알려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1,5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500만 원씩 디자인 3명한테 로고 만드는데 주는 것밖에. 그래서 그 돈으로 제가 한 달 만에 이름을 바꾸고 이제 선거에 쓸 수 있는 그런 이 칼라나 여러 가지 시스템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거는 저는 제가 이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총선에도 우리가 필요했던 것들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는 뭐 광고도 가장 합리적으로 돈을 썼고요. 딴 때는 참 돈의 그 집행이 불합리한 게 많았었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뭐 정말 물샐 틈 없이 제가 알뜰하게 썼어요. 그리고 사실 뭐 광고에는 보니까 그 TV 광고, 신문 광고 몇 개 빼놓고 나서는 현수막도 못 달아요. 근데 우리 그 마지막에 그 이제 선거 투표 동력 캠페인 광고 같은 것들은 뭐 지금도 굉장히 회자가 될 만큼 하고 있고요. 저는 미련 없어요. 할 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이 총선 광고는요. 별로 할 게 없어요. 이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총선은 그 200몇 명의 우리 당의 후보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뛰는 선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앙당에서 해줄 게 없어요. 큰 뼈대만 해주면 그만이고 다 각계 전투예요. 그거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가장 크게 도와주는 게 뭔지 아세요? 총선 때 뻘짓 안 하는 거. 그렇지. 방해하지 않는 거. 방해하지 않는 그래서 거. 제가 보기엔 총선에는 홍보에서 크게 할 일이 없는데 제가 그 순식간에 이름을 바꿔버린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손혜원 좋다고 홍보위원장이 생각해요. 이번 총선에 가장 크게 본인의 역할을 다한 것이 당명 바꾼 거였어요. 그쵸. 그게 솔직히 할 일 다 한 거예요. 대선에 대한 홍보 계획은 근데 가지고 있어요. 대선은 이제 참 이제 대선은 제가 이제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우리 당의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방의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모든 판세가 정해진다. 바뀌거든요. 네. 근데 우리 당의 후보가 지금 이제 누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누가 나오더라도 이제 그 사람의 장단점을 이제 분석을 해서 장점은 크게 보이게 하고 단점은 이제 안 보이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되죠. 이제 그런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총선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의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을 위한. 그런데 이제 지난번 제가 총선도 저 대선을 보니까 지금 대선 캠프를 꾸리잖아요. 후보가. 그럼 그 대선 캠프에도 홍보 담당이 있나 봐요. 있죠. 그러니까 대선 캠프의 홍보하고 이 중앙당의 홍보가 따로 놓을 수 있다고. 따로 노는 거죠. 항상 따로 논대요. 근데 같이 아마도 겸직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하면은 그 어떤 대선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를 필요로 할지 안 할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100% 보기에는 필요할 겁니다. 필요하죠. 예.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저는 전체를 같이 관장을 해야 돼요. 후보 개인에 대한 로열티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도 하지만 당이 정권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심동체가 되죠. 당과 후보 캠프가.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면 저 후보가 되면 저를 원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원할 겁니다. 그러면 예. 자 그리고 지금 말입니다. 각 종편에 낙선한 의원들이 줄줄이 MC 자리도 꿰차고 패널 자리도 꿰차고 그랬습니다. 뭐 정두원, 김유정, 뭐 조혜진, 뭐 오영식 의원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정 의원님은 안 나가십니까 종편에? 이게 종편에 나간 이유가 돈도 돈이지만 인지도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낙선한 정치인들이 대중들한테 잊혀질까봐. 그래서 본인이 나 좀 출연시켜줘라고 로비까지 시도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잊어졌으면 좋겠어요. 잊혀졌으면. 왜냐면 이게 그런 그 낙차가 커요. 왜냐면 봉화에 가든 광주에 가든 아니면 제가 가족여행을 며칠 좀 비밀리에 다녀왔는데 편하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건방지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좀 잊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혼자 뭐 그냥 하고 싶은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농사도 짓고 그걸 실제로 하고 있고 지금. 근데 제 개인의 사정은 없어져 버려요. 대중 앞에 서면.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일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갭이 굉장히 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또 방송에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방송을 하게 되는 거 이상의 것을 요구를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오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이 갭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공중파도 그렇고 종편도 그렇고 오파를 넣었는데 거절하셨죠? 뭐 거절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건을 맞춰 가고 있는 중인 것은 사실인데 뭐 안 맞아요 조건이 잘. 근데 본인이 종편에 나갈 수는 없지. 그거는 종편에 나가서 패널을 아니요, 저는 하는 거는 정청래가 아니지. 패널은 반대고 진행. 진행도 제 생각에는 뭐 앞으로 살 길이 구말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청래가 종편에 나가서 그 진행하는 건 나는 아니라고 봐. 아니 그러면 잊혀지고 조금 잊혀지고 싶기도 한다 그랬는데 네. 팟캐스트는 왜 하는 거예요? 다르죠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사명감, 의무감 우리 지지자들에 대한 그렇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잊혀지고 싶다는 거는 일반 대중한테 더 많이 알려주고 싶지는 않다는 거지.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약에 정청래 의원이 그 팟캐스트 이제 그 종편에 나가서 그 앵커가 된다면 많이 양보를 해야 돼.
저 사람들한테 맞춰야 된단 말이죠. 맞춰줘야죠. 앵커는. 그거는 정청래가 아니지. 있는 대로 그냥 쓰려면 써라. 아무도 못 쓰지 그러면. 그래서 굳이 뭐 허구지책으로 뭐 내 얼굴이 기억되고 하러 갈 필요는 없다고 본 거예요. 지금 나는 정청래 의원이 말하는 이 얘기가 그게 바로 정청래예요. 난 좀 잊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맞는 거야. 더 이상 어떻게 알려져요? 그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가족 종교만 나가서 여행을 그거 하지 갔는데 말고. 저희 집사람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네. 조금? 약간 많이. 가오다시면 안 되든가? 조금 많이. 조금 많이. 예. 사람들이 알아봐 주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좋지 않아. 아니 근데 저희 집사람도 뭐 그 단계는 지났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파파이스 출연료 달라 그래요 이제는. 전에는 국회의원이니까 안 받았지만. 여태까지는 안 받았나? 그냥 책정은 돼 있는데 제가 안 받았죠. 왜? 그냥. 아유, 돈도 땡전도 없으면서 저렇게 돈의 개념이 그러니까 없어. 개념이. 이제 백수니까 정치 낭인이니까 받아요 이제는.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그 한겨레에 사는 거잖아요. 예. 한겨레에 그냥 내가 후원하는 셈 치겠다. 앞으로 받으시기 이제 바랍니다. 얘기해 놓으세요. 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돼. 그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매니저 이 작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출연료를 제가 딱 보고 네. 거기에 맞춰서 여기 출연료를 우리도 칠 수는 없어. 네. 딱 그러나 말릴 수는 없어. 딱 맞춰가지고 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니 자, 우리가 저기 네. 정청래 의원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 있는데 네. 본인이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좀 하고 싶은데 별주부 짱 있잖아요. 네. 그 인수할? 인수를 해서 인수를 해서 정청래 의원이 앞치마는 안 입을 거야. 그 또 정천 의원의 그 얘기가 나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 별주부장을 운영하지 않았으면 자살했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단순 노동으로 뭐라도 해서 잊고 싶었대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는 정청래 의원이 그거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 내가 펀드레이징을 해서 몇 사람이 같이 하게 해줄 테니까 술은 내 돈 내고 안 먹거든. 딴 사람들 술 뺏어 먹는 재미가 있고 그리고 매일 술 먹을 것 같은데. 아니야 밤에 가면 거기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되는 거죠. 우리 목로주점이 되는 거지.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이고 정청래를 보러 오고 정천 의원이 그거 아니었으면 국회의원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아파할 때는 충분히 아파할 시간을 가져야 되고 외로울 때는 충분히 외로울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그게 아니면 자연스럽지 못하고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봐야 되겠다. 그동안 너무 제 인생 자체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 5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사람의 중심에서 항상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떠들어야 되고 뭔가를 막 뭐 이끌어야 된다. 이 강박관념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에 너무 지금까지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노력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체질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 일 때나 아닐 때나 자주 한 7, 8명 뭐 술자리를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거기에 익숙해 있어.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어디 아프냐고. 그렇죠, 그렇죠. 예. 어디 뭐 부부싸움 했냐고. 이럴 거고, 그냥 분위기가 다 다운돼요. 근데 나도 누군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나도 웃을 수 있고, 나도 뭔가 좀 아웃사이더가 돼서 좀 그걸 관조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네. 돼야 되는데, 그런 시간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긍정의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기가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되는데 네네. 나는 그것이 좀 인위적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전화 안 하던 사람이 전화를 해요. 지금도 전화가 오네. 그러면 예측이 돼요. 무슨 말을 할지. 무슨 말 할지 예측이 되는 거야. 이런 건 뭐냐면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요. 근데 묻는 사람이 전화 받으면 똑같은 멘트야. 그럼 난 똑같은 대답을 해야 돼. 근데 그게 나를 더 슬프게 하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때로는 잊혀지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잊혀지는 게 두렵고 특히 낯설한 사람들은 근데 나는 그거하고 좀 달라 양상이.
그래서 이럴 때 좀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나는 말과 행동이 동시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번 타임에는 한번 좀 생각을 한번 많이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17대 하고 18대 떨어졌을 때 그때 제가 또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또 중국을 갔고 그 중국에 가니까 중국말을 못해. 뭐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한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표도 많이 얻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별주장을 안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제안을 받은 상태. 내가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이터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합시다.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아니 그런데 조홍천 의원은 그 계속 넘긴다 그러는데 아직 못 넘긴가 보죠, 누구한테? 넘겨야 되는데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아니 저는 참 좋은 게 그 자리가 조홍천 의원이 그 괴로움과 아픔을 잊으려고 그걸 시작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사람을 만나고 문 대표를 만나고 네.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게 하다가 결국 설득당해서 나와서 됐잖아요. 좋다고 기운이. 그럼 거기 지금 사모님 혼자 하시나? 사모님도 죽으려고 그래. 힘들다고. 힘들겠죠. 왜냐면 지금 집이 이사를 가야 되고 이러니까 권리금이 좀 비싸서 이제 조금 내려갈 때까지 요 대목에서 기다렸다가. 내가 하나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정신을 계승하고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쪽 새누리당 쪽에서는 누구를 계승한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면 계승하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안 돼. 근데 우리는 득표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자, 그런데 계승한다는 것은 그대로 따라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거거든. 비욘드 노무현이거든요. 비욘드 김대중이고. 이어 발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항상 새로움을 추구해야 되고 누구를 따라한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것은 아류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기회가 오더라도 그것을 반복하면 안 돼. 그래서 뭔가 자기의 칼날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조홍천 의원이 그런 것을 해서 한 것은 조홍천 방식인 거예요. 정청래 방식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별걸 다 갖다 붙이네. 하여튼 고민 중. 그게 뭘 그게 따라하는 거야, 따라하는 거기는. 무슨. 하여튼 고민 중으로 결론을 우리 내고. 우리 저기 지역구잖아 거기가. 좀 아프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방송을 우리 2부도 마칠 때가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어쨌든 진짜 나타났다 멤버니까 네. 진짜가 나타났다? 멤버잖아요. 근데 네, 전 멤버. 끝날 때 왜 끝난다 말도 안 하고 끝냈냐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당에서 하는 거였고 또 제작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합시다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여기서 뭐 진짜 나타도 방송은 아니지만 너무 죄송해요. 예, 양해 말씀 좀. 왜냐면 또 진짜 나타 들으신 분들이 또 여기 와서 또 우리를 응원하실 테니까. 제가 그 자초지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네. 드리면은 그 진짜가 나타났다는 당에서 굳이 관심이 있어서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시작했어요 그거는? 그럼 문용식 위원장. 문영식 위원장이 네.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 진짜가 나타났다를 듣는 국회의원이 10명도 안 됐어요. 우리 당에. 그러니까 당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이 매체였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예산이 조금 우리가 좀 줄어들었나 봐요. 그래서 긴축 재정을 한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뭐 박강원 의원이랑 그 김강진 이제 진성준 이렇게 같이 한다고 들었는데 한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아무도 집행을 이걸 시작을 안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물었더니 하라고 큐사인은 안 준대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거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가 안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느낌에는 어느 누구도 아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게 그 진짜가 나타났다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 당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쓸데없이 돈만 나가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진짜가 나타나다 그 게시판을 지금도 들어가 봐요. 아 뭐냐고. 그게 그런 식으로. 다 거기 와서 말하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소통이 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의 핵심 인사들이 이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너무 같아요. 부족해요. 그리고 그렇죠. 이번에 선거에서 아까도 내가 저기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팟캐스트가 지금 지고 있다 어쩐다 하지. 이번에 우리 팟캐스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 중심에 이 작가가 있었죠. 나는 이 작가를 처음에 좀 약간 껄렁하게 봤거든. 예. 근데 난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일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용기 있게 하는 거 보고 그리고 그 이번 총선 국명에서는 나는 1등 공신 이 작가라고 봐.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정 의원님도 우리 저 진짜가 나타났다 팬들한테 예. 그 말씀 못하는 건 아이고 감사합니다. 밖에서 박수 치고 난리 났습니다. 예. 그 얘기부터 하자면 저희 집사람도 이 작가 참 좋은 사람 같대요. 그리고 그렇게 심플한 얘기가 있어? 그리고 의리가 있는 사람 같대. 일이지. 그리고 행동하잖아. 그리고 저는 잘 못 느꼈는데 여보 당신을 엄청 생각하고 위하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 듣나? 예, 듣죠. 네. 다 들으면서 그래요. 당신한테 굉장히 애정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참 고마운 사람이다. 이번 기회에, 이 기회에 제가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전국에서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팟캐스트를 듣는데 네. 한마디 놓치지 않고 그렇게 들으면서 열광하는데 우리 당에 있는 사람은 한번 봐요. 10명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대목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 대선 후보 때 SNS 글자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우상호 원내대표한테 얘기해서 하나 관철된 게 있어요. 본인도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미 할 생각이었다고. 초선 의원 중심으로 스타 마케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얘기도 했고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초선 의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의정 활동을 한 사람을 자기가 포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주목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면 기사화가 다 되거든요. 그리고 스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총선에서 적어도 공헌을 한 사람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당에서 공식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추호 선생처럼 말을 한다면 이 당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아직 총선 평가가 없습니다. 지금. 아직 그렇죠. 백서를 만드는데 그 백서 만드는데 6개월 걸려요. 근데 백서를 누가 만드냐고 그거를 그 내용을 누가 하냐고.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보겠다 그랬어요. 총선이 끝나면 좀 거칠더라도 일주일 안에 이러이러한 것이 승리에 요인했다. 이러이러한 것이 패배에 요인했다. 앞으로 이것은 더 계승하겠다. 이것은 진짜 우리가 앞으로 고쳐나가겠다.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기를 지나면 정치는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미 놓쳤어요. 그래서 4.13 총선에 대한 평가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총선은 여러 가지 것으로 개념 규정을 할 수 있는데 딱 이거예요. 팟캐스트 SNS 팟캐스트가 종편을 눌렀다예요. 눌렀어 진짜로. 그러면 SNS 팟캐스트에 대해서 그것을 많이 듣게 한 사람이든 뭐든 간에 거기에 대한 고맙다는 인사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평가가 없으니까 인사말 할 수가 없는 거야. 고맙다는 말을. 그 지난번에 저 뭐 그 JTBC 나왔던 거 갖고서는 종편에서 저기 TV조선에서 일주일 동안 떠들어대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걔네들이 한 말이 그거래. 내가 말한 노인은 안 변해요라는 말이 그 대목 되게 웃긴다. 200만 종편 독자를 우롱했다는 거야. 그렇게 나와. 근데 그 얘기를 그래요? 누가 듣고 나한테 뭐라 했냐면은 야 종편이 200이랬는데 팟캐스트 400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종편 200만이래요. 별거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쵸? 근데 이번에 이 팟캐스트의 역할은 지금 한 진짜 1000표 차이 이내로 이긴 사람들은요 그럼요. 네. 다 그 덕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 계보가 생겼다는 얘기가 있어. 그렇지. 네. 내가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재개보 만들어. 나는 원외 교섭단체. 원외 교섭단체. 교섭단체 지금 준비 중이에요. 네. 어쨌든 진짜 나타나서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들은 아마 진짜 나타났다 이제 시즌 3 뭐 하게 되면 응원해 주시고. 그냥 우리를 옮겨 타세요. 뭐하러 거길 가. 제가 잊은 말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손혜원 위원장하고 제가 얘기를 해서 이 작가하고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뭐 문을 닫든 뭐 하든 간에 마지막 인사, 그렇죠. 인사를 해야죠. 고별 방송을 해야 된다 네네. 했는데 그것조차 잘 되지 안 않았어요. 됐죠. 저 간의 사정이 있는 것이고 네네. 그 부분에 관심 대해서는 없어요. 관심.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죄송하다고 네. 저도 사과의 죄송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정치 알바에 이제 게시판에 오세요. 그러면 제가 다 읽을게요. 그리고 제가 뭐 설명드릴 게 있으면 설명드리고 또 제가 전달할 게 있으면 전달하고 그럼요. 예. 우리 당의 공식 팟캐스트는 아니지만 우리 광고에서 먹고 살아서 하지만 우리 불쌍하게 지금 하지만 열심히 해서 제가 알바 뛸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어서 저희들 얘기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위주로 좀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 방송이 업로드 되면 정치 알바는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도 많이. 그런 의견을 많이 보내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네, 가열차게 저희가 댓글 참조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랜만에 팟캐스트 마이크 앞에 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 나가서 파파이스 가서도 하시지만, 안 가야서는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네. 자,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서 소감, 그리고 또 팬들한테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손혜원 자, 좀 홍보위원장부터. 생각하는 동안 손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얼떨결에 정말 정청래 의원 대신 들어와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제가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제 그 상임위를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1, 2, 3을. 네. 1 교문이, 2 교문이, 3 교문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행패를 부릴 수가 있는 거지. 그쪽은 제가 문화 쪽은 제가 잘하는 쪽이니까 이제 문화부 쪽 일을 할 겁니다. 문강이 간다 그랬어요? 문강이요. 문화 관광이 문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이제 오늘도 시당에서 교육감 오셔서 얘기하는데 내가 잘 모르잖아. 그런 게. 그래서 공부하면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은 거를 전체를 다 하려고 하진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을 아주 좁고 깊게 팔 거고, 이제 우리 보좌관 지인들도 이제 다 저를 많이 도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당이 만들어지고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큰 소리도 내고, 이렇게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일을 해야 되고, 제가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홍보 쪽 일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시지 않게 또 잘 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잘 케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송은 오디오로만 나가기 때문에 네. 좋은 점이 방송을 하면서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도 피워도 된다. 화장을 메이크업 안 받고 와도 되고. 메이크업 안 해도 되고. 현역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은 많은 것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하면서 편했던 거와의 지금 이별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 마음속에 각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통카드 어떻게 만드냐. 네, 만들어줄게 걱정하지 네, 마. 그래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실제 많이 다녀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좀 떨어져서 여의도 정치를 한번 바라볼 생각이고요. 좋은 네, 내용.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을 2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그동안 못 봤던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저것은 아닌데 하는 나름대로의 경험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목소리는 현역 못지않게 왕성하게 되겠다. 이런 거고 또 하나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의도 국회와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다. 멋지네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과 현직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무실은 달라요. 근데 하고 있는 일은 해야 될 일은 본질적으로 같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두 분 그리고 우리 정치 아래 바꾼다 팟캐스트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날 9시에 녹화를 하고 목요일 날 업로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 또